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아마존에 대한 장점만 부각시키는 영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7년차 아마존 셀러로 판매하면서 이건 꼭 알고 아마존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5가지 정리했습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초반에 잡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일확천금을 기대하신다면 꿈은 깨시길 바랄게요. 아마존은 온라인 사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뷰 작업도 안 되고 초기 셀러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다른 경쟁사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상품과 브랜드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처음 보는 거겠죠? 그럼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습니다. 어렵게 아마존 입점하고 리스팅까지 완료하고 제품 입고하고 광고를 세팅한다고 해서 제품이 무수하게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버티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아마존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고 노출 키워드를 축적하고 광고를 최적화하면서 도전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 아마존 광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러분이 아마존의 상품을 론칭하시면 아마 99페이지쯤의 제품이 노출되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의 제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품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구매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광고 캠페인을 생성하고 여러 가지 광고 키워드를 타겟팅하면서 광고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쿠팡에서 다들 AI 광고 많이 하시죠? 아마존도 자동 광고가 있지만 쿠팡보다는 많이 고도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플랫폼이 아마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공부 많이 하시고 계속 테스트하고 우리 제품과 연관성 있는 키워드를 잘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영어로요. 광고를 하고 구매가 일어나면 해당 키워드의 99페이지에 있던 제품이 조금씩 앞 페이지로 당겨오게 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여러 키워드에서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아마존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노출이 되는 걸 우리는 올가닉 트래픽이라고 하고 그 순위를 올가닉 랭킹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키워드가 많아져야만 이익이 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플랫폼 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만큼 공급자도 많은 시장입니다. 광고 공부 안 하고 대충 돌렸다가 역마진 나는 셀러 정말 많이 봤고 단기간에 우리는 1페이지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광고비 정말 많이 쓸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아마존에서는 첫 번째 입고에서 수익을 남기는 게 구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건 실력이 부족해서 처음이라서가 아니라 아마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입고 상품은 아마존 입장에선 신뢰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리뷰도 없고 판매 히스토리, 클릭, 전환 데이터도 없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존과 아마존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 상품은 그냥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검색 상단에 노출되기도 어렵고 자연 노출도 거의 없고 광고 효율도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입고 시점에는 광고비 비중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처음 입점한 셀러는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어떤 키워드가 먹히는지도 모르고 전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보통 자동 광고를 돌리게 되고 타겟을 넓게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 제품과 연관성 없는 비효율적인 키워드에도 우리 제품이 광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광고비는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한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학습비, 즉 데이터를 얻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가 구조가 가장 불리한 시점이 이때라는 건데요. 첫 생산은 대부분 소량 생산이고 단가는 높고 공장과의 협상력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샘플 비용, 도면, 디자인 비용까지 전부 포함하게 되고 첫 입고 수량에만 나눠서 반영되는 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품 단가는 가장 비싼 상태에서 경쟁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라는 거죠. 아마존에서 첫 입고는 돈을 버는 단계가 아니라 돈을 쓰면서 이 상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을 사는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첫 입고부터 수익을 기대하면 현실과 기대의 괴리 때문에 멘탈이 정말 바사삭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을 차분하게 점검하신다면 이 구간을 훨씬 빠르게 지나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이 나는 구조로 탈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마존 플랫폼의 정책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변경되면 셀러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고 셀러는 정책 페이지를 뒤져가면서 정보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최근 바뀐 정책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유아용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CPSIA 인증이라는 것을 한 뒤에 실험실 리포트와 CPC 서류를 셀러가 직접 아마존에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TIC라고 하는 아마존 연계 실험실에서 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셀러가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실험 기관에서 아마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아용품 판매하시는 셀러
셀러분들에겐 정말 큰 이슈였고,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고객 클레임, 기타 정책 위반이 발생하면 아마존은 계정부터 정지시키고 해결하라고 하고,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소연하 해도 아마존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위반한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이유 없이 아마존 AI가 잘못 판단해서 계정이 비활성화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억울한 상황이 많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아마존이 원하는 양식으로 하나씩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것을 아마존에서는 POA, 즉 Plan of Action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아마존은 독학하기에 가장 비싼 플랫폼이다 라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시작하면 굉장히 느리고 잘못하면 오래 헤맨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유튜브 보고 혼자서 계정 가입부터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권 영문 철자 하나 틀리거나 주소지 증명 서류에 점 하나 잘못 찍어서 계정이 보류되기도 합니다. 아마존 셀러 서포트 팀에 연락을 해도 기계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하는 데만 3개월, 6개월, 시작하기도 전에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더 무서운 건 키워드 하나 잘못 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나 키워드에 무심코 형균, 탈취, 곰팡이 방지 이런 단어를 무심코 넣으시잖아요. 아마존 시스템을 이걸 살충제 키워드로 인식합니다. 나는 그냥 수건이나 도마를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증서를 내놓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의학적 효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 완화, 피부 재생 이런 단어를 한번 잘못 썼다가 의약품 취급을 받으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인증서를 제출하라는 메일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모든 게 물건이 미국 창고에 도착한 다음에 터진다는 거예요. 재고는 묶여 있고 FBA 창고비는 계속 나가는데 뭐 인증서는 당장 구할 수도 없고요. 결국 수천만 원어치의 물건을 전량 폐기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좀 무거우셨죠? 하지만 이건 제가 7년 전 아마존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 미리 말해줬으면 대비했을 진짜 현실입니다. 제이든 글로벌과 함께 시작하면 오늘 말씀드린 지뢰밭을 알아서 피할 수 있고 빠르고 정확하게 아마존을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이제 독학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프로필 링크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아마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